음악은 산울림의 김창환, 뉴스는 주영진.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김현희 문화일보 기자, 김종인 시사저널 기자, 김정현 한국일보 기자, 민경호 SBS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영진의 뉴스 직격 시작되기 얼마 전이죠. 아마 저 네 분 다 기자니까 기사 보셨을 텐데 청와대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죠. 강유정 대변인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아파트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주변 시세 또 호가보다 낮은 가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SNS X를 통한 그 끊임없는 또 지속적인 그러한 어떤 언급에 이은 거의 뭐 결정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청와대 담당하고 출입했던 지금도 청와대 출입하는 거죠?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출입은 아니지만 담당입니다. 김윤희 기자는 네. 어떻습니까? 예상됐던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는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요. 예. 근데 청와대 설명으로는 그래도 대통령이 집을 팔려고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고 예. 그것을 이번에 공지한 거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그리고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다. 이게 저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공세를 취하면서 대체적으로 현재 이렇게 그 거래되는 네. 그 현재 그 시세 이런 것도 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네, 언급됐었죠. 예. 지금 한 호가가 한 31억에서 한 32억 정도. 상당히 큰 평수거든요. 58평짜리 예. 아파트고 또 곧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거의 뭐 31억, 32억보다 더 주고 사겠다는 사람들도 근데 있다고. 제 기억에 불과 며칠 전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공세를 취하니까 그 청와대에서는 이 아파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돌아가서 살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뭐 청와대 스태프들은 그렇게 기자들에게 알렸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좀 며칠 고민을 한 끝에 이런 결정을 한 모양이죠. 네, 대통령도 고민을 하셨고 했고 예. 또 아무래도 지금 공동 명의자인 김혜경 여사도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현희 기자가 이건 일종의 이제 추론 네.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네네. 부부고 공동명이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통상적인 부부 관계겠죠. 예. 저도 청와대에 좀 물어봤는데 예. 이 부동산 분당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야당에서 계속 뭐 50억 아파트라고도 했었고 예. 50억 아파트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정상화 정책에 있어서 어떤 일말의 의심도 남기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당시 굳이 이름을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뭐 서울에도 있고 그 지역에도 있었는데 그 하나 팔겠다고 했더니 비싼 서울 집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집을 내놓다 그래서 그때 아주 그야말로 그냥 언론으로부터 집중 타격을 받았었는데 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집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야당이나 혹시라도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과 문제를 제기할 어떤 그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가타부터 이야기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 SNS 정치, 트위터라고 하는 X에 글을 올리면서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해서 지금 실제로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남, 상구, 용산구 집값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일종의 소명의식까지 발휘되면서 이렇게 오늘 이 발표를 보면 되게 화끈해 보이잖아요. 아싸라다는 말을 써도 되나요? 되게 화끈해 보이는데 이번 주에 지지율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취임 초만큼 잘 나왔는데 아마 이 상태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지지율도 더 잘 나올 거고 그만큼 국정 동력이 더 생기는 거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만큼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걸로 정권을 넘겨줬다라고 얘기할 만한 의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린 다르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이번 이 사안으로 결정타 못을 박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게 뭐 이것까지 고려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찌 됐던 이 정부의 기조는 진심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효과는 좀 확실하게 예. 갖고 가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살던 아파트는 이거 바로 오늘 저 사겠다는 분들은 엄청 나타나서 뭐 경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저희도- 계약 예, 이미 계약됐을까요? 들어오기 전에 예, 우리가 현금이 있었더라면 예. 이런 조금만 얘기를 있었다면 뭐 이제 예, 우리나라 또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이런 분들 뭐가 해서 어떤 본인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룬 사람의 집에 같이 들어가 그 다음에 들어가 산다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제 X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글을 많이 써갖고 야 이거 X 가입하지 않으면 이제 기자로서 이재명 대통령 이걸 글을 잘 놓치겠다. 연합뉴스가 쓴 기사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직접 원문을 보는 게 나으니까 가입을 했는데 지금 희한해요. 어제 이혁원 금융위원장의 글이 쫙 먼저 떠 있고 그다음에 제 거에는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귀국하면서 딱 그다음 대통령의 오늘 아침인가요? 글이 또 떠 있는 거죠. 2026년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돼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신뢰와 일관성.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된다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제가 김은희 기자 평소 얘기하는 것처럼 또 야마라고 할 뻔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데 오늘 이 대통령 그 집 그 매물로 내놨다고 얘기할 때도 청와대 설명 중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예. 뭐 이것이 뭐 부동산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금 이렇게 고점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본인이 뭐 이게 의지나 뭐 어떤 그런 뭐 소명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득이라고 판단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청와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최고점일 때 집을 팔아서 이 돈을 ETF 투자나 금융 투자에 넣으면 그러면 수익률이 높으니까 예. 돈이 불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그때 가서 집을 사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예. 뭐 청와대 설명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마 다 젊은 기자들이니까 요즘 또 뭐 주식, ETF 그 정년이 이제 가까운 아마 선배들은 또 그 퇴직연금을 또 그걸 통한 투자 요즘 그런 얘기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워낙 이 코스피가 막 무섭게 상승하고 5천 돌파한 지 일주일 뭐 한 달 만에 6천 돌파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약간 그 청와대가 그렇게 또 설명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올라가다 보면 틀림없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막 퇴직연금 막 거기다가 막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요즘은 다 그 다행히 수익이 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물론 조정 국면을 거칠 때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뭐 그런 고비들을 또 넘겨야 되겠죠. 근데 청와대는 분명하네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에 네, 투자를 해라. 그게 이익이다. 예. 네. 근데 투자는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집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기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라고 하는 그 이한주 이사장인가요? 예. 네. 그 재산이 아마 그 신고를 해야 되는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아마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연구소 이사장인가 그렇잖아요. 경사련인가? 거기에 근데 그 재산이 뭐 청담동에 아파트 뭐 분양권인가 있고 또 부인 명의로 어디 뭐가 있고 또 상가 뭐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열채에 가까운 어떤 건물 뭐 이런 지분이나 이런 걸 보유하고 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일부 기사에서는 자 경제 멘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의 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투기용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버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강조하는데 본인의 경제 멘토는 이미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을까요? 아마 좀 질문이 나왔을 텐데. 네. 근데 일단은 청와대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그 장관이든 아니면 이런 그 내각에 있는 분들한테 팔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사실 문재인 정권 때는 팔라고 이렇게 권유를 강요라고 해야 되나요? 지시했다고 브리핑까지 했었죠. 네, 지시했었던 적도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강요나 지시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이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게끔 본인이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예.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네.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는 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욕할 게 뭐가 있냐라는 논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역으로. 예.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뭐 자신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권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랑 다르는 건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도덕적 개념을 개입하지 않는다. 다주택자는 악마야. 다주택 집을 많이 가지면은 악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돼. 못된 사람들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 할 거면 하세요. 근데 세금은 내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질 사람은 가지시고 팔 사람 파시고 하는 거라서 그런 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한 1, 2주일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X를 통해서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분들을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뭐 때로는 뭐 한 사람이 수백 채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세금을 내고서도 그걸 감당하면서라도 그걸 갖고 있는 게 더 큰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니까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집이 나온다면 그것이 매물로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집이 없어 고생하고 애쓰고 있는 젊은 세대들 또 뭐 중년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다주택자들이 그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일종의 게임의 룰이 지금까지 공정했느냐라는 질문을 이재명 대통령이 던지고 있는 예. 거고 나는 그 게임의 룰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공정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설적인 질문을 되게 받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아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피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 일관성 있는 발언 그리고 코스피의 지속적인 상승.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선 과정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럼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코스피가 3천이 4천이 되면 우리 금투세 도입 그때 다시 검토해 볼게요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메시지라는 건 내는 것만큼 안 내는 게 중요한데 어떤 걸 가리고 어떤 얘기는 안 하고 싶어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코스피가 지금 6천 넘어서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는데 이제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더 이상 금투세 얘기는 안 해요. 예. 근데 그럼 과연 이건 공정하냐? 이 게임의 룰은 공정합니까? 라는 질문이 언젠가 나올 거고 언론인들이 물어볼 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그 사저, 그 개인적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갖고 있던 집 문제가 이 재임기간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퇴임이 임박해서 이제 돌아갔을 때 경호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경호시설 만들어야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야당에서는 뭐 그게 초호화 뭐 집을 짓는다 왜 이렇게 크게 경호시설을 짓느냐 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경우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집권 초반에 1년도 안 된 시점에 이 집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살던 집을 팔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신뢰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팔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뭐 이거는 다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 있는 거죠. 예. 자, 이 집 매매가 성사가 되고 팔리면 그 사람 또 누군지에 대해서 또 상당히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화제가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거 원래 가격 공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거래가 아마 공개되지 네. 않 공개될까요? 예. 신고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실거래가 공개될 테고 예. 그 집 주소는 좀 공공연하게 알고 있을 테니 예.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또 예. 바로 알 테고. 제가 청와대 뭐 참모면은 요 부동산 거래할 때 도장 찍는 것까지 같이 브이로그 형식으로 해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SNS로. 예. 네. 집 하는 걸 보여주면 대통령의 집을 산다는 건 이제 네. 매입한다는 건
대통령 집을 매입하신 분의 표정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썸네일 뽑으시면 예, 뭐 그럼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렇게 그렇죠. 네. 청와대 경호원들도 같이 있고 뭐 이런. 그 집 사신 분은 한 3년 뒤에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이제 떨어지면 또 뉴스에 등장. 아 잠깐만요. 그 집을 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강조하는 그 세금 정책의 대상이 되면 어떡하죠? 집값이 올라서. 다주택자가 사는. 아 모르죠. 아니 1주택자라도 이분이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거기 사시다가 뭐 가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이 주거용으로 샀는데 또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세금 많이 내시면 좋은 거죠. 세금 많이 낸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집값이 많이 오르면 세금 많이 내야 된다. 뭐 이런 취지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이 기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청와대에서 간단하게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돌렸다는 얘기 해드렸습니다.